함께 읽어 더욱 의미가 있는 책들을 소개하는 뭉쳐야 읽는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맡은 영업부 이재웅, 네, 편집부 김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카페 거기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 피드백 중에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다. 화면에 얼굴 두 개가 꽉 차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이고 등 뒤로 이제 좋은 씨앗의 역사죠. 예전부터 작업했던 뭐 원서들, 또 자료들. 또 이제 이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옛날 사용했던 그 맥들, 뭐 장비들 이런 거 있습니다. 가끔 이제 예전 책들 이제 작업하실 때 뭐 팀장님이나 시장님 오셔가지고 여기 컴퓨터 켜가지고 이제 쿼을 여시더라고요. 도트 느낌의 아주 그 올드한 그 프로그램 장비들도 있고 오늘 이 앵글하고 화면은 지난번보다는 이제 훨씬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우시면 또 댓글 주세요. 다른 또 더 좋은 장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또 저는 그냥 별일 없이 오늘 뭉쳐야 읽는다에서 다룰 책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입니다. 예, 기독교의 발흥.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이제 뭐 역주행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올 초에 갑자기 여러 곳에서 회자가 되면서 많은 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언급해준 부분도 있고요. 또 특별히 이 책의 그 4장 부분에서 초기 기독교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그 전염병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배나 교회와 사회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 책이 계속해서 좀 읽히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언급도 되고 언론들도 계속해서 다뤄주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다뤄보자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팀 켈러, 이찬수, 김기석, 뭐 실명 토크 가야죠. 이런 뭐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는 근데 좀 약간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로드니 스타크가 종교사회학자고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데 너무 이제 어떤 기독교 신앙의 후교론적인 기독교 잘 믿고 정말 감동적이야. 사실 그러려고 쓴 책이 아닌데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약간 아쉽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책이 물론 유익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4장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꼭 씹어봐야 될 어떤 내용들이 4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거든요. 처음에 이 책을 많이 소개할 때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생존율을 높이고 기독교가 발흥하게 된 원인이 그런 면에 있다고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설이 있고 그것을 검증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가설이 합당한지 아니면 틀렸는지를 이제 평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서 역사적 문헌과 어떤 그 사회적 사실을 바탕으로 왜 기독교가 발흥했는지, 왜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배적 종교가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로드니 스타크의 학문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너무 뽕에 취해서 물론 뽕에 취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고 기독교 신학의 어떻게 보면 우월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기독교가 매력적일 수 있었는지 사고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가 팬데믹 시대에 특히 이제 교회가 전염병의 원상지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각들이 필요한데 그 시각들을 이 책을 통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소수 종파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제 다수가 되고 이제 국교화가 진행됐고 이제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는지 그 서구 역사가 어떻게 이제 기반이 닦였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을 주는 책이라서 더더욱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독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책이다. 기독교가 어떻게 발흥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러다가는 기독교가 망할 수도 있겠다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이런 주제에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입문서가 아닌가. 저는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닥치고 읽으라에 이어서 이제 뽕 얘기해 주셨는데, 저자도 이제 말미에 그 승리주의에 대한 좀 위험함을,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좀 너무 비장하게 종교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이 저자를 통해서 보는 어떤 일반적인 시각들, 또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일상과 삶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시성이 제일 중요했죠. 이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기가 이 책을 한 번 더 이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읽히게끔 하지 않았나. 제가 이 책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사회학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쓴 거니까 사치라고 건조하겠다. 전반적으로도 그렇다 싶었는데, 다시 좀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즐겁고 열심히 이 작업을 했다라는 게 좀 곳곳에서 느껴지고, 앞에 머릿말에서도 본인이 이 작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이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아쉬움을 표시할 정도로 자기 굉장히 즐거운 취미생활이라 그랬었나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느껴졌고,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사 전반에 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그 희미하게 그 부제가 써 있지만, 이제 초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되고, 형성되고, 자리 잡아가는, 교회사로 따지면 이제 초대교회사 정도죠. 한 400~500년 어간? 그 정도까지. 저는 이제 신학이 이제 이제 조이신학도 있고, 성경신학도 주해와 같은 그런 주경에 관련된 신학도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교회사는 어쨌든 그냥 이야기들을 쭉 읽는 거니까 쉬운 책이고, 비교적 저한테는 그냥 제가 교회사를 잘 안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다른 분야의 신학서들에 비해서 교회사는 쉽다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교회사 책이지만 사회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서술을 해나가는 거라 좀 생소하고,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자기 가설을 세우고 자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가설이 맞다는 그 과정들,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색하기도 하고 좀 생경했다고 해야 되나? 재미있었지만 조금은 어려웠다. 물론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독자들도 읽을 수 있고, 지적인 자극, 그런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좀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예, 저는 이거 내돈내산이고요. 가로드린 마크 보이시죠? 이거 교보 편대에서 샀고요. 2016년 1수입니다. 이 책이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종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사실 2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수, 한 몇천 명 수준에 불과한 기독교, 어떻게 제국의 최대 종교가 됐나.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불문교와 문선명 통일교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을 이해시키거든요. 집단 개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이제 검증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1장에 소개되는데, 집단 개종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해가는 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그 개종에 있어서 과연 그럼 누가 개종했고 누가 믿었는가, 누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게 2장 이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급적 기반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늘상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제 하층민? 그런 계층으로 기독교가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니면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퍼지고 움직이는 식으로 저희가 늘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계급, 상류 계급의 기독교가 빠르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점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국의 종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하층민의 종교에 그쳐서는 사실 한계가 있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유대교 신앙이 굉장히 친숙했다.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근거한 어떤 유대교적에 더 가까운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제 있었죠.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제
비중을 살펴보는 자료들이 제시되는데 초기 기독교 문헌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훨씬 많았다. 네.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셌고 대체로 이제 초기 교회의 어떤 리더들을 살펴보면 뭐 가난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네네. 충분한 교육을 받고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네. 그리고 네. 굉장히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에 흐르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애착관계.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은 예. 예, 가까운 사람들, 가족. 예. 성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죠.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스킨십,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런 요인들인 거죠, 실제로. 예. 그래서 신흥 종교들이 결국에는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네, 시작했고 네, 네. 대체로 기존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내오는 방식이 아니라 무종교성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컬트에 빠지고 새로운 종교에 빠지고 크리스탄 사이올로지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서 제시되거든요. 그리스도교가 이교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 방식 중에 하나였고 지금 사회에도 요청되지만 기독교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과 무종교성이 굉장히 사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난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이 사실 굉장히 다수에 어떻게 보면 네네. 해당하는데 네. 그런 무종교성에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로 편입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네.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지금 상황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관계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뭔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만나서 소위 이제 뭐 1대1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애착 관계, 가까운 관계로부터 기독교 공동체로 편입되는 것들은 되게 당연한 건데 의외로 간과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관계로부터 특히 여기서도 유대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제기되는데 네. 그냥 가까운 유대인으로부터 유대교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이 사회 지도층과 어떤 연을 맺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그리고 그 사회적 네트워크가 흔들리는 시대에도 그 단단한 공동체성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그들은 살아남고 굉장히 이제 뒤에 가면 역병이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도시화에 관한 도시화, 문제,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관심을 얻게 되면서 특히 사장이 주목받게 되었지만 네. 여성이라든지 도시화 문제 그리고 뭐 기독교의 미덕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분들이나 어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장이 주목을 받아서 책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사장은 어찌 보면 아주 빙상일각이고 그 이외의 주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자리 잡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바탕? 이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기존의 유대인들과 가지는 연속성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로마나 헬라 문화들이 또 이렇게 섞이고 접목되어서 이렇게 새롭게 기독교라는 어떤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약간 그런 식의 묘사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고유성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엄밀하고 비장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정황에서 어떤 기독교의 형성을 이해하는 거랑 신선했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